먼 길을 돌아 집 문턱을 넘을 때처럼 오늘의 여정도 문지방에서 한번 쉬어가며 시작합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어깨 힘을 천천히 내려놓은 뒤 크게 들이마시고 작게 내쉽니다. 호흡이 가라앉으면 눈앞의 풍경도 고요를 비춥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에 숨겨진 산 5곳을 잇는 길이지만 발로만 걷지 않습니다. 기억으로도 걷고 마음으로도 걷습니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면 잠깐 멈춰 차 한 모금 마시고 발끝에 감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여행은 기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일임을 오늘 천천히 확인해 봅니다. 먼저 후난의 가오이링입니다. 붉은 사암의 능선이 오래된 파도처럼 굳어 서로의 등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다리는 오르기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얇고 긴 구간 걱정과 기다림이 겹쳐진 그 시간을 건너는 법을 가르치는 표지판 같습니다. 바람은 약간 건조하고 바위의 표면은 햇볕을 오래 받아 따뜻합니다. 발바닥이 바위의 결을 더듬고 팔은 저절로 양옆으로 펼쳐집니다. 한 손으로는 모자를 눌러잡고 다른 손으로는 누군가의 손을 가볍게 쥐어봅니다. 같이 천천히. 해가 기울며 바위가 붉게 달아오르면 오래전 저녁 노래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올라옵니다. 얇음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함이었고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는 호흡을 한 박자 길게 끌어보세요. 괜찮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뼘 더. 그 한 뼘이 오늘의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데려다 줍니다. 안개가 길의 모양을 바꾸어 놓는 곳, 안후이의 황산으로 갑니다. 누구나 그림에서 보았을 법한 휘어진 소나무, 검은 바위, 봉우리 사이로 흘러드는 구름의 파도. 그러나 그림을 오래 읽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황산에서는 기다림이 풍경의 절반을 만듭니다. 안개가 장면을 덮고 다시 걷어올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호흡이 잔잔해지고 시선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겨울엔 바위가 설화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봄엔 싹이 틈새를 비집고 나와 문장 끝에 초록 쉼표를 찍습니다. 여름의 소나무는 더 깊은 녹음을 들이우고 가을의 금빛은 같은 봉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죠. 길가에 손때 묻은 난간을 잡으면 수많은 발걸음이 남긴 체온이 전해집니다. 잠시 난간에 기대어 물병을 열어 한 모금 머금고 옆 사람에게도 권해봅니다. 먼 길이니 물은 자주.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독자가 됩니다. 돌과 안개로 쓰인 한 페이지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는 독자. 사진을 서두르기보다 마음속에 구절 하나를 베껴두는 쪽이 오래갑니다. 오늘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기다림은 풍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술.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번지는 곳, 쓰촨의 어메이산을 찾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이나 높이보다 먼저 기도의 속도가 다가옵니다. 돌계단은 오랜 세월 발걸음에 달아 반들거리고 구름은 사찰의 처마를 조용히 감쌉니다. 황금 정상의 보현 보살상은 안개 위로 떠오르며 길손을 맞습니다. 어떤 이는 둥근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설명이 과학이든 신앙이든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 잔잔해진다는 사실이죠. 향 하나, 종소리 한 번,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 그 사이에서 기도는 조용히 자랍니다. 난간의 반들거림엔 멈칫멈칫한 망설임과 단단한 결심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잠깐 멈춰 물을 마십니다. 가방에서 생강사탕을 하나 꺼내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의 여행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명부를 조용히 정리해봅니다. 부탁으로만 가득했던 명부에 감사를 한 줄 더합니다. 나이 들수록 기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바뀝니다. 부탁에서 감사로, 조급함에서 수락으로, 길은 다시 숲으로 들어가 모양을 바꿉니다. 나무 대신 돌이 자라는 숲, 후난의 우링위안. 수천 개의 사암 기둥이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습니다. 상상력에도 중력이 있다면 이곳에선 잠시 느슨해집니다. 절벽을 따라 오르는 엘리베이터는 숫자로 높이를 알려주지만 진짜 높이는 마음이 느낍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던 풍경도 구름 한 장면에 스르르 사라집니다. 사라짐이야말로 이 숲의 확실한 연출이니까요.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사라져가는 동안 함께 있어줍니다. 기둥 꼭대기에서 꿋꿋이 버티는 작은 소나무를 오래 바라봅니다. 거대함은 미세함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비가 지난 뒤 바위 표면에 남은 젖은 색, 바람이 꺾일 때 나는 짧은 휘파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길의 속삭임이 작은 것들이 이 숲을 현실로 만듭니다. 벤치가 보이면 잠깐 앉아 허리를 펴고 발목을 가볍게 돌려줍니다. 높이는 밖에만 있지 않다. 마음이 곧게 서면 허리도 자연스레 펴지고 시선은 더 멀리 닿습니다. 놓아버림도 기술입니다. 잡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놓는 법을 배울 차례. 마지막으로 구이저우의 판징산에 오릅니다. 8,000개의 계단 끝, 갈라진 정상이 두 사원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사이를 잇는 건 단 하나의 돌다리. 아래로는 구름이 흐르고 옆으론 황금빛 지붕이 바위에 뿌리 내렸습니다. 다리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성은 높이가 아니라 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좁고 위태로워 보여도 건너지 않으면 결코 만나지 못하는 거리. 다른 난간의 매끈함, 기와 사이에 있기, 바람에 해진 기도 깃발의 실밥. 큰 감동은 늘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몸이 중턱에서 돌아서자고 말한다면 거기까지가 목적지였던 겁니다. 돌아섬 또한 용기입니다. 다리를 건넌 뒤 뒤돌아보면 거리는 전과 같은데 마음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음을 느낍니다. 그 길이만큼 우리는 넓어지고 넓어진 만큼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지금 옆에 있는 이의 손을 살짝 잡아봅니다. 괜찮아. 같이 천천히. 5장면을 이어 걷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진 몇 장이 아니라 몸의 기억과 문장의 호흡입니다. 가오이링에서 배운 균형, 황산에서 배운 기다림, 어메이산에서 배운 침묵, 우링 위안에서 배운 사라짐의 아름다움, 그리고 판징산에서 배운 연결의 용기. 중국의 숨겨진 산은 해발 대신 문장을 남기고 지도 대신 리듬을 건넵니다. 큰 것을 오래 보려면 작은 것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무릎이 신호를 보내면 잠깐 쉬어갑니다. 여행은 앞질러 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몸과 마음에 맞춰 걷는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사 먹어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풍경은 그렇게 일상의 맛과 함께 오래 남습니다. 여정은 여기서 잠시 접지만 길은 계속됩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기억에 남은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타임코드 한 줄 혹은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다음 편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초원의 하늘산과 바다 위의 사찰이 기다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중국의 숨겨진 산은 대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속도로 일상을 걸어요. 멈출 땐 멈추고 바라볼 땐 오래 바라보고 건널 땐 서로의 손을 살짝 잡아줍시다. 우리의 작은 코라 하루의 순례가 조용히 완주되기를. 그리고 문 앞에 신발을 벗으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